은퇴 후 근노화가 시작됐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시간이 많아졌는데 정작 몸과 마음은 더 빠르게 늙어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런 근노화가 발생하는지 그 충격적인 원인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만 하면 회복과 휴식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은퇴 후 첫 12년 동안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가속 노화 현상이 포착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생활 구조 붕괴에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자발적으로 은퇴한 전직 금융회사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강도 높은 업무를 버텨왔고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억력 저하와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실제 그의 몸은 빠르게 노화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사라진 데서 찾았습니다. 출근이라는 압력이 사라지자 기상시간, 식사시간, 움직임이 모두 불규칙해지고 생체시계가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조기 퇴직한 공기업 직원입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체중이 7kg 증가했고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상승했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그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는데 왜 몸은 더 망가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에서의 적당한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활동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제된 움직임이 사라지면 신체는 쉽게 정지 상태에 머무르고 이는 근육과 심혈관 기능에 급격한 약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리적 원인에 집중된 사례입니다. 55세의 파이어족을 실현한 남성이 1년 만에 외모가 확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생활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허감과 정체성 상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지되던 자존감이 사라지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했고 이것이 체지방 증가와 수면 장애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심리적 불안이 신체 노화를 가속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은퇴 직후 갑자기 모든 구조가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반복된 리듬과 역할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일상 루틴이 사라지면 생체 시계가 어긋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호르몬과 감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리듬 붕괴형 노화라고 부르며 은퇴 초기에 가장 위험한 신호로 경고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스스로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체내 염증 수준이 증가하고 근육이 서서히 줄고 인지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12년 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래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 근노화는 이렇게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까요?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원인보다 삶의 틀 붕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였습니다. 동료와의 관계는 사회적 자극을 제공했고 출근은 최소한의 운동과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뇌는 스트레스로 반응하고 몸은 움직임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노화를 촉발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결국 은퇴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상시간, 적당한 활동량, 가벼운 목표 설정, 낮은 강도의 사회적 역할이 생체 리듬을 다시 세워줍니다. 또한 심리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나 배움 혹은 가벼운 일거리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이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다. 누군가는 이 단순한 진실을 빨리 이해해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합니다. 반면 늦게 깨닫는 사람은 이미 몸과 마음이 크게 흔들린 뒤입니다. 은퇴 후 근노화의 원인은 충격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사라진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재정 계획보다 먼저 일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리듬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이기고 리듬을 잃은 사람은 나이보다 빨리 늙습니다. 결국 노화의 속도는 우리의 선택과 생활 방식이 결정합니다. 은퇴 후 근노화가 시작되는 현상은
개인의 신체적 변화라기보다 삶 전체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데서 비롯된다. 은퇴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구조와 리듬 속에서 살아간다. 출근 시간과 회의 일정이 하루의 뼈대를 만들고 동료와의 대화가 사회적 자극을 제공하며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이 생체 기능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삶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고 사람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지지대를 찾지 못한 채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급노화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은퇴 직후 12년 사이의 생체 리듬 붕괴 구간은 생각보다 더 뚜렷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 구간을 지나며 활동량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은 흔들리며 감정적 안정감도 낮아진다. 신체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고 결국 피로와 염증을 증가시키며 가속 노화로 이어진다. 이 변화는 조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대단한 일이 없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생기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퇴 후 급노화를 경험한 한 남성은 자신을 부지런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달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나고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는 일상적인 집중력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자신을 보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간 끝에 밝혀진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장기간 유지해온 생활 패턴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뇌가 안정적인 리듬을 잃고 신경계가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 상태에 빠진 것이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도 심리적 불안과 가벼운 우울 증세가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졌다. 그는 결국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다시 설정하고 아침 산책과 간단한 공부 루틴을 만들면서 상태가 서서히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이 사례는 은퇴가 가져오는 삶의 공백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또 다른 은퇴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파이어족에 속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회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몸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빨리 늙는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하루는 전보다 훨씬 자유로웠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해방감이었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감정적 정체 상태는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이는 수면 장애와 무기력감을 만들었다. 몸과 마음의 리듬을 잃으면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반복되었다. 은퇴 후 급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활동량의 갑작스러운 감소다. 사람의 몸은 움직임을 기반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며 혈액순환, 근육 유지, 호르몬 분비 등 대부분의 기능은 일정 수준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직장에서의 움직임이 단순히 책상을 오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라 하더라도 이는 작은 운동으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은퇴 후 이러한 기본 활동이 사라지면 근육은 빠르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는 둔해지고 체력이 떨어진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자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활동량 감소는 바로 노화로 이어진다. 또 다른 원인은 사회적 자극의 감소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타인과의 교류는 뇌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료와 나누는 사소한 대화, 회의에서의 의견 교환,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긴장감 등이 모두 뇌를 자극하는 요소였다. 은퇴 후 이러한 자극이 사라지면 뇌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이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며 신체적 노화를 더 빠르게 촉진한다. 고립감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경우 코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체중 증가와 염증 반응을 높여 몸을 더 빠르게 늙게 만든다. 심리적 요인 또한 급노화의 중요한 기제다.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 직후 정체성 상실을 겪는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직업적 위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사회적 이름표였다. 이 이름표가 사라지면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며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해진다. 심리적 불안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노화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경로가 된다. 은퇴 후 그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균형 있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일정한 식사 시간, 적당한 운동 루틴은 생체 시계를 다시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나 적당한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역시 건강한 노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가까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네 커뮤니티를 찾는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효과를 낸다. 이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극을 늘리며 심리적 지지 기반을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더 이상 일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는 과거의 리듬을 놓는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자유는 구조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노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훨씬 빠르게 늙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은퇴 후 그 노화를 막는 핵심은 나이를 이기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다. 몸은 규칙을 좋아하고 마음은 역할을 필요로 한다. 하루의 구조가 회복되면 신체와 정신은 다시 균형을 찾고 노화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돌아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며 이 설계를 주도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노년을 가진다. 시청자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돈보다 먼저 일상의 리듬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일상을 잃으면 나이는 더 빠르게 흐르지만 리듬을 되찾으면 나이는 우리를 쉽게 이기지 못한다.